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희배입니다. 앞에 발제자분께서 아주 뜨거운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복지 또는 자치연계 복지 사업의 실태가 어떠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의 향후에 어떤 개선 방향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금 중점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하셔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을 연구 배경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앙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의 긴 이름의 전달체 개편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이제 주인공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고 요약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달체 개편이 시행이 되어 왔었고 현 정부 말고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때는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는 사업이 또 진행된 바가 있고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분야가 주민자치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름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보건복지 분야와 한정되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 사업 내용이 조금 굉장히 큰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라는 영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세부 사업을 보면 이제 자치와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전달체 개편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선행연구 검토를 해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연구 질문은 제가 이 현 사업의 실태는 어떠하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였고 특히나 현 사업이 갖는 이론적 토대가 어떠하며 실태와 개선 과제가 어떤 것인지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이 갖는 맥락과 위치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연계 복지사업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해두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자치와 연계된 복지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자치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 시간에 발제자가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는 이제 잘 아시지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됩니다. 즉 중앙정부와의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들을 이제 단체자치라고 얘기하고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지역 단위에서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연계는 사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는 많은 개념적 견이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지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를 기본적으로 자치적 범위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에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적 자본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셜 캐피탈은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자치가 강화되면 이런 요소도가 강화되고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결국 자치가 강화되면 지역사회가 발전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사실 자치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맥락에 따라서 자치 개념이 좀 상이할 수 있는데 복지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좀 더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참여 또는 생활자치, 풀뿌리자치, 마을자치, 근린자치 등의 다양한 맥락들이 자치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사실 조금 같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등장한 맥락과 관련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이 이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들이 크게 거시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복지의 맥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복지는
지역 단위와 관련된 다양한 공사 활동들을 포함하는 복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존의 지역복지 흐름이 2005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국가가 중심으로 하는 공공복지에 약간 반대되는 측면에서 주민의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이제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이제 주민 참여라는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복지적 관점에서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혜자로서의 관점이 좀 강하게 배어 있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관점.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론적인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거대한 지역복지 흐름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시점에 있고요. 두 번째 맥락은 마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을. 마을은 개념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근거리 내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단위의 다양한 어떤 변화를, 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제도적 어떤 환경들을 바꾸는 다양한 활동들을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그래서 마을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최근까지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조금 더 시기적으로 연원을 더 따져간다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도 그 맥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전략은 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신자본주의적 전략의 대응으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구축을 통해서 마을에서 뭔가 다양한 저항적인 지점들을 만들어내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강화하는 맥락들이 또 다른 한 축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저희 복지 영역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주민자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흐름들이 존재하고 중앙 단위의 이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지방의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자치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을 통해서 분권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또 한 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 이를테면 지역복지와 마을 공동체의 전략, 그리고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저희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기존의 전달 체계가 주로 공공적인 단위, 그러니까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부 라인 중심에서 발생되는 공공 중심의 전달 체계로는 복지의 어떤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치적 요소가 가미된 전달체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현재 전달체 개편안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읍면동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를 강화를 하고 공공서비스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건강, 그래서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보건과 복지가 같이 결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 시군구가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시군구가 지금 사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수행하는, 그래서 사실 자치 기능이 거의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좀 더 자율성, 그래서 기초정부가 좀 더 지역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면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좀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연계와 지역 단위 여러 가지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주민력 강화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력 강화 지원은 사실 기존 전달 체계에서 살펴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영역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복지 계획을 좀 더 수립하자. 그래서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지역과 관련된 복지 현안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낼 수 있도록 주민력을 강화해서 그런 기반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것들을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세 가지 차원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를 포괄해서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했던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 그래서 기존의 전달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보건 쪽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력을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자치와 마을 공동체를 강화해서 마을의 기반과 근본을 바꾸는 좀 더 혁신적인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번 개편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가 포함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모호하고 계획의 어떤 유계적인 것들이 조금 논리정연하게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 사업이 사실상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국판이라고 일부분 연구자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의 특징이 약간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달책 연구자들이 얘기하시기는 서울시 사업이 과연 성공했느냐? 일정 부분 성공도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특히나 성과 부분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지만 마을과 복지를 결합했던 것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자치연계 복지 사업에 그대로 스며들게 되었고 그 외에 공공서비스의 개념도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주민력의 개념은 사실 학계에서도 아직 논리정연하게 정립된 바가 없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것들이 반영된 전달체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자치와 복지를 연결하는 것들도 사실 주민자치와 복지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지만 상당히 부딪히는 쟁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기본계획을 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와 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결과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자치복지 연계를 실현했던 대표적인 지역 세 군데를 있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고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실제로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현재 사업이 어떤 지점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어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화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평가 결과를 첫 번째가 이제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던 연도인데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주민력 강화 관련된 부분만 살펴봤을 때 밑에 도표를 보시면 배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침에 있는 크게 이제 주민력 강화 관련된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점수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마을복지계획의 경우는 4.19점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는 5점 만점 2.41점 그래서 총괄적으로 22점이 배점이 되어 있었는데 한 10.29로 사실 이제 절반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와서 배점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다행히 전년도보다는 점수가 약간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구 단위의 담당자들이 이것을 이제 숙지하는 이 계획에 대한 숙지력인데, 다행히 이제 사업연도가 진행되면서 주민력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치와 복지를 연계했던 사업을 했던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서면 질문지를 통해서 수거한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자치복지 연계가 필요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주민들의 일상의 삶이 다 복지로 연결되고, 복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자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지에 영향을 주냐? 복지 의제를 다루면서 복지에 대한 정보가 확대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중에 복지 의제들이 발굴이 되고, 자치와 복지 활동이 더 증가되고, 공동체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이 활동 과정에 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지역 내 주민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주의가 강조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등장합니다. 서비스가 증가되기도 하고, 복지 체감도가 증가되기는 하면 주민 능력이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업 추진을 해보니까 행정에서, 공공에서 이제 주로 성과주의적 중심,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관심, 그리고 자치복지 연계 사업이 워낙 생소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사업 담당자와의 현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광역시 수준에서는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광역도 단위의 시나 군 지역에서는 아직은 2단계까지로 나아가는데 행정력 여건이 너무 미비하다. 지역 주민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민주도보다는 공공주도성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의 전달체계는 그냥 공무원들만 하는 일만 들어가면 됐는데, 이제는 주민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자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바뀌게 되고, 자유재량적인 것들을 통해서 법정 어떤 그 의무가 아니라 어떤 자율적인 방식이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선명성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향후에 개선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 결론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한 7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업 방향과 관련된 것이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시하는 당사자나 실행자들 또는 실무자들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치와 복지를 왜 연계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발현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선면성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는 약간 당위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앞 시간에 김영용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요한 전달체 개편인데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업 실시하는 기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계적인 설계의 바탕 아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현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과제인 만큼 좀 더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연구 기능이 좀 더 지금부터도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현장성을 좀 고려해서 개편안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용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쉬운 용어로 바꿔야 되고, 매뉴얼에 대한 것들, 현재 민간기관에서는 이 사업이 뭔지 아직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민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런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도 아직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과 인력 체계입니다. 사실 기존 전달 체계가 계속 실패했던 이유들은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달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 인력들이 적정한 역량을 갖추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아주 고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체계 개편돼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게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민영역 강화를 정부에서 중요하게 또 포인트를 받고 중장기적으로 이걸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했다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안을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지역복지학회가 이런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주민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주민 참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대상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고 중앙 지원 조직을 지역 단위에 이렇게 곳곳에 그래도 기초 단위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야 아마 이제 주민들의 역량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사실 협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재 전달식 개편의 주무부서이라고 행안부하고 또는 복지 업무의 주무부서인 이제 복지부하고 사실 정책 간 호응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업무의 칸막이 현상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의사소통도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개선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안에서도 자치 분야 또는 복지 분야, 복지부서, 자치부서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부서라든지 다양한 부서들이 협력해서 이것들을 설계하고 연계하고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기존 전달 체계가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막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건 좋지만 핵심적인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와의 전달 그러니까 연속성 관점에서 보면 이를테면 기존 정부가 통합사례 관리를 중요하게 제시를 했다면 현 정부에서도 그것들을 좀 더 안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 체계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급하게 설계되어서 집행되는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정책인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길게 바라보고 전달 체계를 이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생각하고 제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치와 복지를 결합하는 것에 많은 갈등적인 요소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결합 가능성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복지 영역이 오히려 자치 영역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지역 단위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저희 중요한 또 우리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적인 바탕이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또 지방분권 영향으로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재정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전이 되어서 사회서비스 관련 부분은 기초정부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치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치와 복지가 연계하는 개편안은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